순애는 80살 무렵부터 칼날 같은 허리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의사는 평생 무거운 것을 들어 척추가 닳았다고 했죠. 하지만 순애에게 허리는 그저 몸의 일부였을 뿐 진짜 아픔은 따로 있었어요. 남편이 공사장에서 떨어진 날부터 시작된 삶의 무게가 진짜 아픔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해요? 하늘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순애 앞에 섰어요. 12살 아이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순애는 접시에 담아둔 계란말이를 하늘이 도시락에 넣으며 미소 지었죠. 밥 먹고 가. 오늘 시험 잘 보고. 하늘이는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쭈글쭈글한 손등에 입을 맞추는 손자의 모습에 순애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늘이는 순애가 남편을 잃고 홀로 키운 딸 지연의 아들이었죠. 하지만 지연은 하늘이를 낳자마자 순애에게 맡기고 사라졌습니다. 나 먼저 갈게요. 하늘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순애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12살 손자가 골목을 돌아 학교로 향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순애의 인생은 고단했지만 하늘이만큼은 바르게 자라고 있었죠. 순애는 설거지를 마치고 파출부 일을 하러 갈 준비를 했어요. 무릎이 시렸지만 생활비와 하늘이 학원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빨간 고무장갑을 가방에 넣으며 순애는 문득 딸 지연을 떠올렸어요. 18배 가출했다가 23세 아이를 안고 나타난 딸.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지연은 대답 대신 아이만 밀어넣고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순애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어요. 낡은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며 하늘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 필요한 돈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12살 손자는 곧 사춘기가 올 나이였죠. 순애는 하늘이가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인생이 버거웠지만 손자를 생각하면 순애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딸이 문제를 일으킬 때도 순애는 버텼어요. 하늘이는 순애의 삶에 찾아온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단골 마트를 지나던 순애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아침부터 일하고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하늘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기 위해 마트로 향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손자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었죠. 순애 씨, 오늘도 일하고 오셨어요? 계산대의 주인 영숙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순애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 지었습니다. 영숙은 순애가 혼자 하늘이를 키우는 사연을 알고 있었죠. 하늘이 성적표 봤어요? 동네에서 제일 잘한다던데. 순애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어요. 학원 한 번 보내지 못했지만 하늘이는 학교에서 상을 휩쓸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들도 하늘이의 성실함과 예의를 칭찬했죠. 그 아이는 제 인생의 보물이에요. 공부뿐 아니라 마음씨도 착하고. 순애는 하늘이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낡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며 과자 값을 치렀습니다. 영숙은 비닐봉지에 과자를 담으며 작은 사탕 몇 개를 더 넣어줬죠. 하늘이 주려고요. 우리 가게 단골이잖아요. 따뜻한 인정의 순애는 고마움을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파트 입구에서 낯선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서 있었죠. 순애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여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순애는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10년 만에 만난 딸 지연의 목소리였어요. 성형한 듯한 얼굴에 명품 가방을 든 지연의 모습은 순애가 기억하는 딸과 달랐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지연아, 정말 너니?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순애는 딸을 끌어안고 싶은 마음과 경계심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10년 동안 한 통의 전화도 없던 딸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할까? 순애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집으로 향했어요. 지연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딸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가져올 변화가 두려웠죠. 그럼에도 순애의 마음 한구석에는 딸을 향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순애의 작은 아파트에 들어선 지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코를 찡그렸어요.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 집 앞모습에 실망한 듯 했습니다. 순애는 급하게 상 위의 약봉지들을 치우며 딸에게 앉으라고 권했죠. 차라도 마실래? 지연은 대답 대신 소파에 앉았어요. 명품 가방을 옆에 놓고 다리를 꼬았습니다. 화려한 네일아트가 된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모습이 낯설었죠. 순애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딸의 모습을 흘끔거렸어요. 여기 아직도 이렇게 살아요. 지연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았습니다. 순애는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을 감췄죠. 10년 만에 만난 딸이 집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하늘이에 대해 물어봐 주길 바랐어요. 하늘이는 어떻게 지내?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더니 표정이 딱딱해졌죠.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연이 하늘이를 데려가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엄마, 사실 내가 온 이유가 있어요. 지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순애는 차를 들고 와 탁자에 놓았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1억만 빌려줘요. 순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억이라는 숫자에 현기증이 났죠. 그건 순애가 사는 이 집의 보증금과 맞먹는 금액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굴렸어요. 뭔가 급한 상황인 듯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조바심을 내는 모습이 어린 시절 거짓말할 때와 똑같았죠. 엄마, 난 정말 절박해요. 이 돈 없으면 큰일 나요. 집 팔면 되잖아요. 순애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10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던 딸이 돌아와 처음 한 말이 돈 달라는 소리라니. 그것도 집을 팔아서라니. 순애의 마음에 서서히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 집은 하늘이랑 내가 사는 곳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부드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눈에 번쩍이는 계산기 같은 빛이 서렸죠. 그래도 내가 엄마 딸이잖아요. 이거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고요. 날 못 믿어요? 순애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딸을 다시 만났다는 기쁨은 이미 사라지고 불안함만 가득했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들리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돌렸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하늘이었어요. 하늘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교복 차림의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집 안의 낯선 분위기를 느꼈는지 하늘이의 발걸음이 멈췄죠. 할머니, 저 왔어요. 하늘이의 맑은 목소리가 침묵을 깼어요. 순애는 급히 일어나 하늘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은 채 하늘이를 빤히 쳐다봤죠. 10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표정이 복잡했어요. 하늘아, 오늘은 과자 사왔단다. 순애가 마트에서 산 과자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하늘이는 미소 지으며 봉지를 받았지만 낯선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 하늘이에게 다가갔어요. 하늘아, 나 알아?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죠.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난 내 엄마야.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늘이의 눈이 커졌어요. 순애는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죠. 하늘이가 혼란스러워할 것을 알았지만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 엄마요.
할머니가 제 엄마인데 하늘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연은 하늘이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하늘이가 한 걸음 물러섰죠. 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 내가 내 진짜 엄마야. 할머니는 내 할머니고 하늘이는 순애를 바라봤어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늘이의 혼란스러운 표정에 가슴이 아팠죠. 할머니, 순애는 하늘이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어요. 따뜻한 손길로 하늘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하늘아, 내 엄마가 오랜만에 왔구나. 반갑게 인사드려야지. 순애의 말에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순애의 품에서 벗어나 지연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린 얼굴에 단단한 결기가 서렸죠. 저는 할머니랑 살 거예요. 엄마 필요 없어요.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이의 단호한 태도에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너 미쳤어? 내가 내 엄마라고. 하늘이는 눈물을 참으며 지연을 바라봤어요. 어린 눈빛에 상처와 결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12살 아이의 마음속에 이미 단단한 판단이 서 있었죠. 그럼 왜 날 버렸어요? 왜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애는 하늘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연은 말문이 막힌 듯 서 있었죠. 하늘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할머니가 밤에도 일하시고 아파도 절 학교 보내셨어요. 할머니가 제 진짜 엄마예요. 지연의 눈이 분노로 번뜩였어요. 하늘이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듯 했습니다. 순애는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늘이를 방으로 들여보냈죠. 하늘아, 잠시 방에 가 있으렴. 할머니가 얘기 좀 하고 올게. 하늘이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으로 들어가기 전 지연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에 서운함과 거부감이 가득했죠. 방문이 닫히자 지연이 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뭐 저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이를 내 편이 아니게 만들었잖아요. 순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동안 하늘이를 키우며 흘린 눈물, 고된 노동, 아이와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결과야. 하늘이는 내가 버린 날부터 너라는 존재에 대해 알았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순애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죠. 지연아, 아이를 낳았다고 다 엄마가 아니야. 하늘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한 사람, 학교 행사에 참석한 사람, 끼니 걱정하며 일한 사람, 그게 나였어.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게 말했죠.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다급해서 그랬어요. 지금 정말 급해요. 돈만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딸의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눈빛에서 계산적인 속셈이 보였죠. 그 돈이 뭐에 필요한데?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손가락으로 소파 가죽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업 자금이에요. 내가 만난 사람이랑 같이 하는 사업인데 지금 투자금이 필요해서. 순애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어요. 지연이 말하는 사업이 수상쩍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문제를 일으키던 딸의 행동 패턴이 떠올랐죠. 그 사람이 누군데? 왜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거야? 지연은 대답을 피했어요. 대신 하늘이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엄마, 솔직히 하늘이 키우기 힘들잖아요. 이제 내가 데려갈게요. 법적으로는 내가 엄마니까. 순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강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하늘이는
내가 데려갈 수 없어. 내가 버린 아이를 내가 10년 동안 키웠어. 하늘이도 너랑 살기 싫다고 했잖아. 지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달콤한 가면이 벗겨지고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기 시작했죠. 법적으로 내가 엄마야. 할머니인 당신이 무슨 권리로 가로막아? 돈 안 주면 하늘이 데려가 버릴 거야. 순애의 눈빛이 강해졌어요. 딸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단단했죠.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하늘이를 데려가겠다고 10살 된 아이가 싫다고 하는데. 지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순애의 모습에 할 말을 잃은 듯했죠. 아니 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순애는 지연의 말을 자르며 계속했어요. 1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하늘이를 데려가려는 진짜 이유가 뭐니? 양육수당, 정부 지원금, 그런 거 노리는 거지. 지연의 표정이 일순간 굳었어요. 순애의 말이 전곡을 찔렀던 겁니다. 순애는 지연을 꿰뚫어 보았죠.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딸이 갑자기 돈을 요구하고 아이를 데려가려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내가 만난다는 그 사람 누군지 알아봤어. 옆집 명숙이 아들이 경찰인데 사기 전과자래. 유부남의 아이도 둘이나 있대.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애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그 사람이랑 투자한다며 빌린 돈도 다 날렸지. 내 명의로 대출까지 끌어다 썼고.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비밀이 드러난 충격에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순애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했죠. 지연아, 엄마는 너를 평생 사랑했어. 하지만 하늘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절대 용납 못해. 문이 열리고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방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늘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할머니, 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순애는 하늘이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죠. 전 할머니랑 살 거예요. 할머니가 아프실 때 제가 간호해 드릴 거고, 크면 돈 벌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지연은 하늘이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성숙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늘이의 눈빛에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할머니가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밤에도 일하시고 아파도 절 학교 보내셨어요. 지연은 자신이 했던 말을 하늘이에게서 다시 듣게 되자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이 밀려온 듯 했습니다. 12살 아이의 말이 어른보다 더 어른 같았죠. 제가 성공하면 할머니 집 제일 먼저 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가세요. 그날 밤 지연은 결국 빈손으로 집을 나갔어요. 순애의 단호함과 하늘이의 거부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순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하늘이는 순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순애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자신을 위로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고마웠죠.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지연이 다시 나타날까봐, 하늘이를 빼앗길까봐 불안했습니다. 이틀 후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이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순애는 급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하늘이는 학교에 간 시간이라 다행이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지연은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고 화장은 번져 있었죠. 주변 이웃들이 모여 구경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좀 도와줘요.
그 자식이 날 버렸다고. 지연이 순애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순애는 당황스러웠지만 딸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갔죠.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집에 도착하자 지연은 소파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쉬기가 섞인 울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죠. 순애는 물을 따라주며 지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 남자가 내 돈 다 가져가고 사라졌어. 내 명의로 대출받은 돈도. 지연의 고백에 순애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식이 불쌍했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흐느끼며 이야기했죠. 내가 바보였어. 그 사람 믿고. 이제 빚쟁이들이 날 쫓아다녀. 엄마, 어떡해. 순애는 말없이 지연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위로의 말도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됐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죠. 지연아,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순애의 물음에 지연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하늘이한테도 엄마한테도. 순애는 뜨거운 차를 내왔어요. 딸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쉽게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늘이를 위협했던 일을 잊을 수 없었죠. 지연아, 너 정말 하늘이를 데려가려고 했던 거니?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이 역력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죠. 그 사람이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다고 하늘이 데려오라고 했어요. 순애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식이지만 너무 낯설었습니다. 이런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 자책감마저 들었죠.